수술하는 범위가 클수록 부작용이 같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후기 사진보다는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좀 더 큰 효과, 많은 효과, 최대한의 효과를 원하신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도훈입니다. 뒷미팅 같은 경우에는 상담 오시는 분들이 와서 하시는 질문이랑 의사들이 설명하는 이 수술의 개념이랑 제일 차이가 많이 나는 수술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수술하게 되면 생각보다 눈이 많이 커지지 않아서 환자하고 의사의 갈등이 제일 쉽게 생기는 수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고 왜 의사랑 환자랑 생각하는 게 다르고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뒷미팅이라는 수술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흰자위를 늘려주는 수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실 때 눈이 길어지고 싶다든지 눈꼬리가 올라가는 걸 내리고 싶다든지 이런 목적을 갖고 오시는데요. 이 중에서 실제 뒷미팅을 해줄 수 있는 거는 눈꼬리가 좀 내려가는 느낌, 그 다음에 뒤쪽에 흰자위를 길이보다는 위아래로 좀 넓어지는 느낌으로 만들어주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뒷미팅을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길이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오시는데 실제 길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뒤쪽에 흰자위가 좀 늘어나면서 눈이 상대적으로 좀 길어 보이는 느낌도 동반될 수 있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뒷미팅을 하러 오실 때는 사실 내 눈이 길어지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내 눈이 뒤쪽에 흰자위가 좀 커지고 뒤쪽이 좀 넓어져서 시원해 보이는 느낌을 더 만들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뒷미팅 같은 경우 하러 오실 때 어떤 거를 생각하고 오시냐라고 제가 여쭤보면은 대부분 이쪽 바깥쪽에 뼈가 넓어서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눈 뒤쪽이 좀 답답해서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눈꼬리가 올라가서 하시는 분들, 눈이 길어지고 싶다, 이렇게 4가지 정도 크게 원하시는 바를 들고 오시는데요. 이 중에서 실제 이 뒤쪽에 뼈가 넓으니까 좁아져 보이겠다 하는 거는 좀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길어지게 하는 거는 실제 많이 길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 길어져 보이게 하는 효과를 좀 동반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눈꼬리가 올라가는 것, 이것은 확실하게 좀 어느 정도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로 권해드리는 것들은 눈이 앞쪽에 흰자위가 좀 크고 뒤쪽이 좀 작아서 약간 외사시 같은 느낌이 있으신 분, 또는 뒤쪽에 이렇게 좀 눈꼬리가 올라가서 좀 싸나워 보이는 느낌이 드시는 분, 이런 분들한테 주로 효과적으로 수술 결과가 나오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그 외의 분들에게는 사실 뒷미팅 한계점을 좀 더 설명드리는 편입니다. 일단은 약간 내사시처럼 보이는 앞에 흰자위가 적게 보이고 뒤에 흰자위가 넓으신 분들에게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시행하고 나면 뒤쪽 흰자위가 더 넓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눈이 더 몰려 보이는 느낌이 들 수 있어서 전체적인 인상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속눈썹이 아래쪽에 약간 찔리거나 말려 들어가시거나 수직으로 좀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밑트임을 시행했을 때 증상이 좀 악화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이런 경우에도 뒷밑트임을 절대로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뒷밑트임을 할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경고를 하고 시행해드리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약간의 삼배간이 보일 수 있는 분들입니다. 실제로 삼배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싫어했지만 요즘에는 연예인분들 중에서도 가끔 삼배간이 있고, 또 서클렌즈를 끼시거나 하는 분들한테는 약간의 삼배간이 생기더라도 좀 더 눈이 커지는 효과를 더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설명을 드리고 서클렌즈를 끼시거나 또 삼배간이 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수술을 권하고 있습니다. 뒷미트임 수술을 상담하다 보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약간 나이가 들면서 눈 처지면서 뒤가 좁아졌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거가 위에서 내려왔다는 생각보다는 밑에가 이제 좀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뒷미트임을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아래쪽에 건판이 좀 늘어지면서 약해지게 되는데요. 근데 이 경우에 뒷미트임을 시행하면 생각보다 좀 많이 내려가는 느낌이 들고 좀 더 울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뒷미트임 을 시행하는 거를 별로 권해드리지 않고요. 또 하나는 하안검을 이제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이나 하안검을 시행하셨던 분들한테 뒷미트임을 시행하게 되면 좀 더 뒤집히는 느낌이 강하게 들게 됩니다. 나이가 한 50대가 되고 나면 저는 일반적으로 권해드리진 않고요. 가끔 이 탄력을 보고 탄력이 충분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나이가 더 있더라도 시행하는 거를 권해드릴 수 있지만 대부분 4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잘 권하지 않는 수술이 되게 됩니다. 뒷미팅 같은 경우는 상담하다 보면 제일 많이 질문하시는 게 부작용에 대해서인데요. 사실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다른 수술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부작용, 흉터 이런 것에 대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뒷미팅 같은 경우는 수술하는 범위가 클수록 부작용이 같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술하는 사람이나 또는 수술 받으시는 분이 좀 더 큰 효과, 많은 효과, 최대한의 효과를 원하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부작용을 가져가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뒷미팅 수술 같은 경우에는 효과와 부작용이 비례한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적당히 내가
커버할 수 있는 정도로 시행하시는 것이 좋고요. 뒷밑트임이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나면 뒷밑트임 복원을 할 때는 실제 원래 내가 갖고 있었던 눈보다 더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정도 또는 티가 나지 않는 정도의 부작용을 가지고 그 정도 효과를 기대하고 수술을 하시는 것이 좋고, 이런 후기 사진보다는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어느 정도가 정말 돼야지 문제없이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나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뒷밑트임에 대해서 의사가 생각하는 것과 환자분이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한번 차이와 왜 그런 결과가 나온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는데요. 뒷밑트임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